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대응 전략과 추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향은 맞췄는데 매도에서 항상 꼬인다, 익절은 너무 짧고 손절은 항상 늦어진다, 이런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비트코인의 흐름과 글로벌 경기의 흐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을 싹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영상 끊지 마시고 요점을 파악하여 성공 투자에 한 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체크하고 있는 핵심 가격 구간과 급등 확률이 높아질 패턴 조건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80K 선이 무너지며 하락하는 등 알트코인도 이와 동시에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홀로 소외되지 않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의 빠른 진입과 정확한 매매 타점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수익 극대화에 한 발 더 다가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후원 유도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가상자산 투자 심리와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지난주보다 비트코인은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도미노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 원인은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들의 유동성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알트코인들의 시즌 지수는 지난주 38에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만큼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차츰차츰 알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코인들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시총삼이 20개의 코인들인데요. 20개를 다 합쳤을 때 역시 여전히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뒤를 이더리움이 쫓고 있고요. BNB, 리플, 솔라나, 트론, 하이퍼리퀴드, 도지코인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들을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위 20개의 알트코인들 중에서 선택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다 저점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70K 상단에 살짝 걸쳐있는 모습이죠. 70.3K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연일 나오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 비트코인 ETF 자금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자금 역시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지지받지 못하고 빠지는 주요 원인은 이 비트코인 ETF 자금의 대거 유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에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극대화시켜주고 있죠. 이런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베어 플래그 패턴은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비어있는 매물대, 이 매물대 이탈이 나오면서 요 구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모습이 이어진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이 트럼프가 자,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 종식을 시키고 쿠바를 또 친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는요, 역대 최악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롱타점을 잡고 있는 모든 포지션은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향후 추세와
변곡점에 따른 롱, 숏의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추세를 글로벌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체크해 볼 건데요. 시장은 현재 세 가지 큰 변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TF 자금의 대규모 유출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파생 상품의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연쇄청산이 나왔죠. 그로 인해 낙폭이 커지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 결코 녹록치 않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70K 선까지 결국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70K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보다 강한 변동성과 함께 비트코인의 하락률보다 취약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이상한 정보방에서 기웃거리며 손실 보지 마시고 상위 1%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정보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움직임을 확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면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은 강한 하락 이후 짧은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이 이어지는 하락 지속 패턴입니다.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온 다음 약간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쭉 흘러내리는 모습, 바로 지금 이 비트코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세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고 슬금슬금 끌어올려주는 채널이 나왔다가 채널에 이 깃발의 밑단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상당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이 구간, 이 70K 구간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서 요 구간, 자, 공포의 구간이죠. 65K에서 64K 구간에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전히 하락에 초점을 둔 숏타점의 관점을 버리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준다.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채널이죠. 바로 요 채널, 이 채널 연장선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흐름.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준다. 올라타줄 경우에는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요 라인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빠르게 이 76에서 77K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 현재 구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숏타점을 그대로 관점을 유지해주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 구간이 73에서 74K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숏타점 빠르게 폐기하고 빠르게 다시 한번 롱타점 잡아주면서 76K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때까지는 롱타점에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숏타점이다. 그리고 롱타점으로 과감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바꿔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추세를 좀 봐줘야 됩니다. 지금 RSI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 RSI가 현재 27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30을 이탈하면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반드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RSI가 14 내지 15 정도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극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롱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상승을 살짝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어 플래그의 패턴처럼 결국은 이탈이 나오면서 강한 하방,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매수 구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을 때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때도 자, 이렇게 70선을 터치하는 요 순간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70에 근접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은 반락을 하고 맙니다. 자, 여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저의 관점은 여전히 숏타점이다. 자, 그러면 이 숏타점에서 롱타점으로 변하는 시기가 언제냐?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간이 RSI가 14 내지 15, 즉 이 RSI 지수가 이 다이버전스가 20을 이탈해서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이 원이 요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 요 라인에서 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간까지 밀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요, 심리가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요, 여지없이 이렇게 쭉 밀리는 과정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밀릴 때마다,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RSI 지수가 20 미만으로 다 떨어지죠. 그죠? 자,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도. 그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자, 20을 이탈한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내지 15에 RSI가 근접할 때부터 우리는 반등 타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 반등 구간서부터 우리는 롱 관점을 잡고 끌고 올라가시면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1차 목표가, 요 라인서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역시 1차 목표가는 70K가 되겠고요. 70K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다시 한번 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구간서부터 우리는 숏타점을 계속 관점을 유지했죠. 그러면 우리는요, 요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70K 구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을 하면서 청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청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 이탈 나올 때 지지받아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 1차 분할 청산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 라인까지 밀린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64K에서 65K 정도까지 밀린다, 이 라인에서 받아준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차 수익 청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에는요, 나머지 물량은 홀딩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받쳐주고 있는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받쳐줄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수직 낙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수직 낙하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64K를 이탈하는 순간서부터는 홀딩, 나머지 물량 극대화, 수익률 극대화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규 진입 타점을 지금 노리시는 분들, 자, 선물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되냐, 숏 타점을 잡을 건데 신규 진입 타점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라인서부터 한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시면서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주시고, 자,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 매수해줘야 되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요 구간이 무너질 때부터 요 구간은 66에서 67K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 무너질 때 2차로 추매를 해주십니다. 불타기를 해주시면 되죠. 숏으로 불타기, 추매를 해주시고 요 구간에서 전량 청산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 청산. 그런 다음 쭉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기 시작할 때, 자, 64K 초반대가 이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숏타점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간 거 요 구간까지 수익 극대화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구간을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자, 최악의 경우 62K인데, 자, 62K가 무너지면 트레저리 회사들이 있죠. 자, 트레저리 회사들 한번 찾아볼까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 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여기 있죠. 21 캐피탈, XXI, 메타플래닛, 이거 일본 회사죠? 이거 미국 회사 마라홀딩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요 회사들, 주요 5개의 회사들이 과연 이게 62K가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코인베이스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이엇 그룹도 있고요. 되게 웃기는 거는요, 요 테슬라도 13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뭔 얘기죠?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따라다니는 회사입니다. 그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관 투자, 이 회사들이, 트레저리 회사들이 62K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서 물량을 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들이 던지는 것을 누군가는 받아 먹을 것이다. 하단에서. 저는 얘가 받아 먹을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받아 먹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4에서 62K 선이 무너지는 시나리오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라인에서는, 이 밑꼬리 라인 즈음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62K인데 요 라인 즈음에서는 그래도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K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충분히 이 하단에 있는 RSI 요 다이버전스가 14 내지 15까지 갔다가 치고 올라가는 급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하려면 이 80K 위에 안착한 이후, 여기 요 자리가 80K잖아요. 80K 위에 안착한 이후 이 82K서부터 쌓여있는 이 거대한 매물, 이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되느냐? 안 돼요. 얘네들 물량 소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요, 결국은 힘으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힘은 결국은 거래량이죠. 근데 이 거래량은 어디서 나와요? 투심에서 나오죠. 그럼 이 투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글로벌 경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경기는 또 어디서 나와? 매크로에서 나옵니다. 매크로. 금리 인하, 지정학적 안정성, 앞으로 태평성대, 그리고 국채 금리, 국채가 약해져야 돼요. 유동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투자할 곳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글로벌적으로 미국 증시 화랑, 여기에 한국 증시 화랑. 자, 그러면 유동성이 여기에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다고,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은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선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자,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저도 치고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 라인 80선에서 다시 추매해가지고요, 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죠? 손절 못하죠. 왜 손절합니까? 오히려 밀리면 현물 투자하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됩니다. 사이클은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 기준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는요, 결국 종가는
0.15% 상승으로 끝났어요. 일부 대형주들만 시세를 끌어주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봐봐요. 코스피 0.15% 상승해서 끝났죠. 그냥 강보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코스피 어땠죠?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 코스피, 과거도 아니죠. 불과 작년만 해도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면 플러스 1%만 올라도 코스피 급등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1% 올라간 건 올라간 걸로 치지도 않아요. 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전체 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 시들시들 하니까, 약간 시들시들해지니까 현대, LG 이런 데로 움직이고 있죠. 네이버 이런 걸로 움직였죠. 근데 여전히 이 코스닥은 눌리고 있어요. 계속 눌립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오늘도 마이너스. 전체적인 장이요, 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올랐어요. 결국은 시총 위에 있는 애들 몇 개 빼고는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빠졌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자, 머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있는 유동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비트코인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모아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고 할 경우에는요, 이 라인 이탈이 요 라인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요 구간까지 기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요 구간까지 기계적으로 상승해요. 자, 그러면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얼마나 수익을 볼지 한번 볼까요? 이 구간서부터 들어간다고 해도 요 구간까지 23%의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23%의 상승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 자리서부터. 자, 요 자리는 위험합니다. 요 자리에서 맞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면서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 줄 때, 그때 진입 타점 잡아줘도요, 요 라인까지 23%의 상승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잡아가시면 되고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율 많이 잡을 필요 없죠. 배율 많아봐야 5배, 조금 더 많으면 10배 정도까지만 잡아주시고 비중 10%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투자하는데 1000만원에 10%면 100만원 롱에 들어가죠. 요 라인서부터 롱에 들어갑니다. 자, 쭉 치고 올라갈 때 25% 수익이죠. 자, 근데 20%만 수익 본다고 하고 5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수익 봅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바로 10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볍게 요 라인에서 전량 매도를 하거나 절반 수익 청산시켜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 투자 포인트 좀 잘 잡아 보시고요. 요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온다. 요 라인 이탈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자, 현물 잡으신 분들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남아있는 투자금으로 요 라인서부터 숏타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숏타점을 잡아주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64K 라인 요 구간인데, 이 64K 구간이 무너지고 62K까지 무너진다 할 경우에는 숏 잡아주고요. 배수 5배만 잡고 10%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라인까지 자유낙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 받쳐주겠죠. 받쳐주는 구간에서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빠져도요,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률이 약 10%예요. 10%에 5배면 50%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0만원에 10%면은 100만원. 그죠? 100만원에 50%만 먹으면 얼마예요? 50만원 수익 가져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메꿔주면 됩니다. 하락 나올 때 숏으로 메꿔 놓으시면 돼요. 해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 다양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 이 매크로적인 흐름과 각국의 그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미지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타점이 맞는 건지, 분할 매수 방법과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비중을 더 실어주고 어느 타점에서 엑시트를 해야 할지, 그리고 선물의 방향은 롱인지 숏인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나 평균 매수가에 따른 추가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응 방법과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링크로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및 코인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되는 강력한 알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크립토 투자 트렌드 및 유망 섹터를 보자면 첫 번째로 RWA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온도 파이낸스 상당히 좋은 흐름 좀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AI 인프라 섹터입니다.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연산력과 데이터 보상으로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시해뒀던 이런 종목들, 이런 코인들 최근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인프라, 오늘 설명드렸던 이 스텔라루멘 그리고 리플, 요 두 개가 매우 강력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주목해야 될 인프라, 제가 솔라나 말씀드렸죠. 솔라나 관련되는 인프라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탈중앙화를 주도할 코인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를 해서 짜 놓는 것도 투자 전략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매수 타점과 매매 타점, 그리고 향후 주도 섹터 및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앞으로 상승할 주도 섹터와 그에 따라 강한 흐름을 보일 종목의 추천, 그리고 정확한 포지션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